식사들 하셨습니까? 친환경 농약으로 선녀벌레 잡기. 오늘은 친환경 농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환경 농법을 하면은 농약 사용에 많이 제한이 가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친환경 농약을 가지고 선녀벌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앞서 저는 전원생활이나 시골 생활에 필요한 공구나 필요한 삶의 요령, 지식을 하는 유튜버입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요.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전문 농약 분야가 쉽지를 않아요. 관습적으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농업 분야의 용어나 논문, 법령 이런 것들이 정말 생소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농약 분야는 화공학 분야죠. 생물학, 화학도 포함하지만 화공학 분야로 더욱 어렵고 생소해서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기획 의도나 이런 거와 다르게 다른 영상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요. 모르는 분야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틀린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편해서 깊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영상을 지금 제작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돼 가는데요. 오로지 혼자 기획하고 그거 찍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기획하는데 한 2, 3일, 그리고 찍고 편집하는데 최소한 못해도 하루에서 이틀 이렇게 정도 걸리는데요. 돈 버는 게 그게 문제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유튜브 하는 게 쉽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돈이 돼야 하는 건데 한 달에 담배값도 못 법니다. 요즘에는 여기 슈퍼챗이라고 땡스라고 올려놨는데 올려놓은 지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여태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슈퍼챗 좀 쏴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많이 쏩니다. 요거 누르시면은 핸드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항균제,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를 친환경 농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친환경 농산물은 글로 써있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퍼온 건데요. 지속 가능하고 환경에 어쩌고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얘기하면 어려워지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유기농업, 그러니까 합성 제재, 그러니까 비료나 농약, 사료 첨가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등으로 자연적인 자재만 사용하는 거를 유기농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유기농산물이라고 유기농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단계가 약간 낮은 게 이제 무농약 농업. 여기서 유기 합성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건 똑같은데 화학비료를 3분의 1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죠. 법률적 근거는 친환경 육성법이라고 있다는데 법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약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그림을 올려봤는데, 어렸을 때 F킬러 홈키파 어떤 거 쓰셨나요? 파리 모기 잡는 유일한 무기 중에 F킬러 홈키파는 이게 병에 들어서 병뚜껑을 열어서 입으로 이렇게 부는 그런 장치가 달린 거였죠. 요즘처럼 가스나 주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리는 게 아니고 이런 입으로 부는 방식의 홈키파나 F킬러를 팔았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있던 게 이제 똘똘 말린 녹색으로 된 태우는 모기약이 있었죠. 이거밖에 없을 때 이것도 가격이 이렇게 저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가 가르쳐준 비법이 뭐가 있었냐면 파리버섯이라고 있습니다. 산에 가면, 저희는 이제 산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 산에 가면은 파리버섯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 파리버섯을 밥풀과 이렇게 짓이겨서 나뭇잎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서 이제 뜨랑이나 아니면 마루에 올려놓으면은 파리들이 그걸 먹고 이제 죽는 그런 거를 어렸을 때 배웠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친환경 농약의 일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농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난황류를 많이 사용하죠. 난황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충국, 요거는 이제 국화 일종인데, 요거는 F킬러나 이런데 일부 함유돼서 옛날에 판매도 됐었는데요. 진딧물이나 굴라막, 노린재 이런 상당히 살충 효과가 입증된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잎에 알칼로이드 성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에는 많이 하는 나랑, 달걀, 마요네즈, 맥주, 막걸리,
식용유, 식물성 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비눗물, 이것도 계면활성제의 일종이긴 한데요. 그리고 식초, 에틸알코올, 자담오일, 락스, 목초액,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를 이제 농약과 혼합해서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높다는 이제 유튜브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작년에 한번 올렸었는데, 농약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전착제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는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퐁퐁에는 2에서 한 1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빨래 세제에는 한 10에서 20% 정도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퐁퐁 2, 3%짜리 다 효과가 있을까요? 전착제가 50%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웃긴 게 뭐냐면은, 농약에는 전착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면활성제 자체가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기름 성분하고 물하고 섞일 수 있는 유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를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퐁퐁 조금 탄다고 저는 효과가 있을까 좀 의심스럽고요. 식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초로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식초가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빙초산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토양에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빙초산이면 산도가 높아갖고 토양을 산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요. 왜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독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석산뿌리, 닌나무, 대리스 출출물, 은행나무 열매, 그리고 잎, 그리고 돼지감자, 애기똥풀, 복숭아, 할미꽃, 계피 출출물 이런 것들이 이제 독초에 속해 있어서 거기에 독성분을 이용해서 살충 효과를 내는 방법도 있고요. 기타 이제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리적인 방법은 직접 잡기. 요즘은 진공청소기를 활용해서 또 벌레를 잡는 방법이 나왔죠. 그리고 물을 강하게 뿌리면은 벌레가 죽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난양류의 제조와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유인물 중에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 발간을 했더라고요. 그걸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제조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노린자에 포함된 레시틴을 유화제로 활용한 기름 성분의 물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식용유하고 물하고 섞으면은 절대 섞이질 않죠. 식용유는 물에 뜨고 물은 가라앉죠. 비중차 때문에. 그거를 계란 노린자에 포함된 레시틴을 이용해서, 계란 노린자에 레시틴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용유와 이제 계란 노린자를 믹서기에 갈아서 난황유를 만들고 그걸 물에다 희석하면은 계란 노린자 때문에 물하고 식용유가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살포를 하는 게 난황유 제조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말에 계란 1개 정도 이용하는 거죠. 식용유 60ml하고 계란 1개 정도 15ml 정도 되는 계란 1개 정도를 이용하는 거니까 비록 싸지는 않습니다. 계란값이 한 개에 200 몇십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식용유 값 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300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싸지는 않은 방법이죠. 방제 효과로서는 흰가루병이나 녹균병, 전박이, 응애 이런 거에 꽤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용하는 이제 기름 성분에 따른 효과 차이는 거의가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서 이제 대두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콩식용유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팜플렛에는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선녀벌레를 잡는 친환경 농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식물 추출 혼합물의 미국 선녀벌레 방제 효과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발행한 논문이었었는데요. 효과는 꽤 효과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테이블에 이제 고삼하고 님 추출물 같은 경우에 68% 정도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데리스, 시트로렐라, 그리고 계피 농축액을 혼합했을 경우에는 거의 100%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선녀벌레 방제 후 잔류 독성 같은 경우도 4일 차자면 63% 정도로 경감이 되기 때문에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선녀벌레가 인삼밭에 이제 발병을 했을 때 방제 효과 같은 경우에는 3일 차에 91.3%, 7일 차에 94.7%면은 100%는 안 내리더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방제 결과가 나왔고요.
우리가 이제 데리스나 시트로렐라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데리스는 알고 봤더니 데리스 농축액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데리스 농축액을 유기농 농법이나 이런 데서는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콩과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데리스 추출물은 뭐냐면은 렙테놀이라는 성분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트로렐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에서 많이 나오는 여러 해살의 풀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그 살충제로 많이 옛날부터 사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김새는 뭐 사진에 보듯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데리스하고 시트로렐라 계피 추출물의 효과가 단순히 그냥 선녀벌레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노린재, 목화진딧물, 담뱃가루이, 썩떡나무 노린재, 그리고 진딧물, 중국 꽃매미, 복숭아, 혹진딧물, 귤가루 깍지벌레, 뭐 갈색 날개 매미충, 그리고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뭐 이런 것까지 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는 한 96%, 근데 나머지는 다 100% 효과가 있는 거죠. 좌측에 이상한 말로 써 있는 게 다 여기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혼합 추출 혼합물이 될 것 같네요. 이거 보면은 효과가 꽤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조 방법은 무게 단위로 데리스 추출물 30%, 그리고 시트로렐라 오일 20%, 계피 추출물 10%, 그리고 장탄권과 실리콘 계열 화합물이라고 나왔는데, 이 실리콘 계열 화합물이라는 게 뭐를 뜻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리콘 계열 화합물을 안 넣어도 장탄권만 넣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장탄권은 식품이나 아니면 그 화공약품 파는 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시판하고 있는 유기농 자재가 있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농경진의 생태교란 미국 선녀벌레의 종합방제 기술 개발이라는 논문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농촌지능청 프로젝트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의 살충 효과를 퍼센트로 환산해서 표기를 해놨는데요. 뭐 이렇게 상품이 시판 상품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뭐 90%부터 낮게는 36%까지 효과가 있었고요. 신규 조성물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뭐 시트로렐라, 그리고 데리스, 그리고 계피 추출물은 거의 100%가 효과가 있다고 여기서도 검증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시중 판매하고 있는 유기농 자재 중에서도 효과를 이제 검증을 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ABCD G까지, 바이오킬부터 마스터툰까지 이렇게 쭉 있죠. 요게 이제 실험 결과가 시판 유기농 농약 중에서 아스트라왕이 100%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충사탄이 97.9%, 그리고 달마시안 S2가 77.1% 효과가 있다고 여기 실험 결과가 있고요. 요건 실내에서 검증을 한 겁니다. 실내에서는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실외에서는 충사탄이 약충했을 때는 80%, 그리고 성충일 때는 62.2%, 아스트라왕이 75.6% 약충일 때는, 그리고 성충일 때는 64.4%, 달마시안 S2가 약충일 때는 66.7%, 그리고 성충일 때는 60%. 예. 확실히 성충일 때 살충 효과가 좀 떨어지죠. 이거는 화학제 농약을 사용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약충일 때가 훨씬 더 살충 효과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성충이 되기 전에 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유기농 자재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돼 있고요. 친환경 농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기 상표명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2010년도 기준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살균제나 살충제가 더 많이 늘었겠죠. 여러분도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미생물 농약과 이제 화학 농약을 장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점은 친환경이고 무해성, 그리고 저항성 없음. 약을 반복해서 사용해도 병해충에 대한 적응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죠. 적응력이. 그리고 단점은 비싸다는 거, 그리고 효과가 불확실성하다는 거, 그리고 기온이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거. 또한 방제를 꾸준히, 화학농약보다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것이 좀 단점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참고 자료는 보시다시피 이런 참고 자료들을 사용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논문을 이거 말고도 그 외에 여러 개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많고요. 보다시피 중간에 이제 자료들 보시면 다 영어로 되어 있죠. 정상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 용어이기 때문에 되게 적응하기 힘들어서 그런 걸 다 찾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꽤 오래전부터 이거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녀벌레 논문을 보기 이전부터 논문들을 수집해 갖고 보기 시작했는데, 농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뭐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가감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찾고 또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적인 노력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거의 제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 PPT를 작성을 하는 데까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걸린 것 같거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조회수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댓글 중에 이제 유기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왕 기획한 거니까 마무리 짓자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슈퍼챗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